이름에 사용하면 조금 불리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는 서로 상자로 시작해서 봄춘자, 밝을 명자, 그 다음에 아들 자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자는 빛광자입니다. 빛광이란 말하자면 번쩍번쩍 번개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밝음을 주고는 있지만 그 밝음이라는 것이 항상 밝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왜? 빛은 꾸준히 일어나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란 우리가 물론 지금 전기를 사용하면서 24시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때때마다마다의 곡절이, 물론 세상살이는 다 곡절이 있습니다만은 빛은 항상 우리가 그 빛을 똑같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하늘에 구름이 낀다든가 또 어떤 여건에 의해서 또 날씨가 안 좋아진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 정리가 되는 거죠.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 태양의 그 밝은 빛을 사용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번쩍하는 섬광을 말하겠죠. 번쩍, 우리가 그 천둥 번개 칠 때 그 섬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빛이 발해서 사람의 인생이 짠 하고 광빨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글이 생긴 것을 들여다보면은 어때요? 지속성이 없다. 즉, 내가 지금 반짝하고 짠 하고 세상을 향해서 광을 내지만 그 광이 꾸준히 이어갈 수가 없고 반짝하고 난다는 암시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광자를 사용하면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광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 주위만 하더라도 옛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돌림자로 광자를 많이 쓰죠. 뭐 광이, 광준이, 뭐 광열이, 광식이 뭐 많습니다. 그것도 돌림자로.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자식이 보통 뭐 4, 5, 6 이렇게 되는 간에 전부 다 광자를 쓰죠. 그래서 한때는 성공이 있으나 실패를 암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요 광자는 조금 사용하면서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런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광자를 쓰면 안 좋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 글자가 그런 뜻을 담고 있으니 조금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짓는 데에 사용해라는 거죠. 하긴 뭐 한때 반짝해서 광빨이 한번 나면은 또 요즘 세상에는 또 꾸준히 또 그걸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당시처럼 뭐 대단한 뭐 이름을 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자기가 이름 하나 내는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요 글자가 지닌 뜻은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대상을, 상대를 연모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고 연모하고 은혜하는 그 마음이 상대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알아주는 마음에 의해서 서로가 은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사랑의 자는 글자를 뜯어보면은 줄 숫자의 마음 심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나는 상대를 연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조금 소홀해 본다는 거예요. 왜? 주기만 하니까.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꼭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 좀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사되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요거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요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거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애자를 이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그 애자를 많이 쓰죠. 애심이, 애자, 순애, 정애,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마음에 상처만 받고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단지 글이 전해주는 뜻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으니 이름을 사용함에 조금 재고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랑했자는 이름 쓰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조화는 마음이 들고 남에 의해서 나와 대상 간의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나의 대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모하는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면 좋죠. 그러나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홀로 원사이드한 사랑은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 그 글을 이름에 사용함에 좀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범호자입니다. 범호. 범호. 물론 범호랭이 그러면은 참 백수의 재앙이죠. 누가 호랭이 앞에서 감히 깝치겠어요? 그러나 그 힘만 믿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상대를 무시할 때에는 호랭이도 사람들이 다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호랭이를 제압하는 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과신하는 그런 자신만이 힘을 지닌 것처럼 자신을 너무나 내세운 사람들, 이럴 때는 필히 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은 나를 적으로 돌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호자도 용맹스러우면 감당할 세상의 것이 없을 만큼 위협적이지만은 그러한 용기와 용맹을 지녔더라도 스스로 머리를 써서 자신을 좀 낮추고 산다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랬죠요?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이름 한번 냈다. 꼭 호랭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뭔가의 이름을 하나 떨쳤다. 만인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그 용맹스러움을 내세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때의 일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한때 용기와 용감스러운 마음을 내서 일을 했구나라고 접어두면 되련만은 어디 그래져요?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적이 생기는 거죠. 세상엔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온당하게, 나는 뭐 정직하게, 나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어. 많이 봅니다. 딱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한 끼 식사 만나서 하는 거, 이거 자랑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을 지닌 걸로 봐서는 100억대, 200억대를 지닌 그 부자들인 사람이 좀스럽게 만나면 밥이나 사고, 그거 많은 어려운 사람들, 뭔가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래, 너 좀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올바른 곳에 돈을 쓴다면, 누가 그 사람 탓하겠어요? 적이 생기지가 않죠. 저 사람 참, 재물은 가지고 올바른 곳에 쓰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줄은 알지만, 또 돈을 쓰기는 아주 인색합니다. 왜? 밥 사는 것 말고는 몰라요. 내가 많이 봅니다, 요즘. 나이가 이제 한 70쯤에 들어서는 이 마당에서는 그 인생이 잘 살아왔느냐, 잘못 살아왔느냐, 그냥 스스로 행동에 나오는 거죠. 나이가 70 먹어 80줄로 가고 80 넘으면 90줄로 가는 사람들도 재물을,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안 써요. 딱 하나 후한 것은 밥 한 그릇 사는 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밥 식사 대접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생각하겠어요? 먹고 나서도 욕하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욕합니다. 저 새끼는 그 재산이 수백억이라는 새끼가 저거, 꼴랑 해봐야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밥 사는 거 말고는 없다고. 물론 남의 거를 탐내고 욕심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있는 자들이 자신의 할 일이 그 밥 사는 것 말고 그 외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호랭이가 이빨만 드러내서 용감한 말을 내세운다면, 그건 호랭이는 빈 종이 호랭이 지나지 않습니다. 얘기가 좀 엇나갑니다만은, 하여간 범호자도 그러한 뜻이 있으니 한번 이름 짓는 데에는 생각 좀 해보자. 이래서 범호자를 내가 택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집 희자입니다. 내가 계집 희자는 가끔 강의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용을 많이 해주죠. 지금의 이제 참 어찌 보면 참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진 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과거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죠. 그럼 남자가 어느 땅을 정복을 했다고 하면 그 땅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노인네든 또 청장년이든 사람들 쫙 동네, 점령한 동네 들어가면 사람들 싹 그냥 모아가지고 남자 여자 나이별로 딱딱딱 가려가지고, 또 여자들도 또 또 가리죠. 나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젊었느냐 처녀냐 갈라가지고, 그거 그냥 하나, 그 전쟁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하나씩 던져줍니다. 던져준다는 표현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많은 어른들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에서의 그 전황, 또 그것들을 또 전쟁 끝에 어떤 일을 겪어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대가리 받고 그냥 여자들을 공물 바쳤잖아요. 우리나라 처녀들 뽑아가지고 중국 놈들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 물건 보내니까 좀 우리한테 좀 더
다른 이건 덜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니에요? 계집희자는 계집녀변에 신하 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에게 하사했던 여자들이죠. 전리품, 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 그 센 놈들한테, 야, 내가 우리 여자들 처녀들 뽑아줄 테니까, 야, 좀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서 협상해서 우리나라들 좀 편하게 해주라. 다른 요구는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멀리 갖고 뭐 있어요? 멀리 갖고 뭐 있어요? 이제 500년의 역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중국에 상납되고 전쟁터에서 끌려가고, 기록이 있어요. 고려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고려는 대국으로서, 큰 나라로서 중국과 맞상대하고 여진족과 맞상대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려가. 지금 한반도에 치우쳐진 반도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려의 역사는 전부 다 날조된 것입니다. 고려의 역사만 해도 한반도를 벗어난 북방 대륙과 중국의 동북아 쪽에 많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고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 그러면 꼴랑 평양 개성 해가지고 대동강 이남의 나라로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그나마라도 그 위에다 한상훈이가 뭔가 두고 얄궂은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느냐? 먹고 살라니까. 자기가 박사로서, 교수로서 그 자리에서 좀 짭짤하게 먹고 살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의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배워서 정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 놈들이 가르쳐주는 황국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역사라고 들이내밀고 있는 꼴이죠. 물론 어느 때 어느 시대의 정권이든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서 그들이 생존 방법이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역사, 고대의 역사, 또 상고사의 역사,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친일파조차도 정리하지 않고서 어찌 역사를 논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친일파들의 역사는 또 역사들을 또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숱하게 많이 뻗어나간 친일파들 그 자손들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간 그거 지금 까발리겠어요? 누가 까발려요? 까발릴 수 없으면 주둥이로만 까는 놈들 많습니다. 지금 친일파를 정리하자는 놈들. 이놈 다 전부 다 도둑놈들, 나쁜 놈들. 친일 행적을 덮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역사 바로 세워야죠.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역사의 얘기만 나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배달의 역사가 과연 어디 있느냐, 난 그것만 좀 누가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소시적에 보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의 역사다, 이런 그 말들이 참 사회에 팽배해서 많은데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에 와서는 뭐 배달의 민족, 그 짬뽕통 들고 다니면서 중국집 짬뽕도 배달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한다고 배달의 역사라고 내세우고 있는 이런 한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면은 배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될 텐데 저는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쓰면은 불리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좋을 호자가 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딪혀 있는 글인데, 서로 같은 자리에 부딪혀 안고 있는 글인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남자 여자의 사랑이, 남자 여자의 부대낌이 오래 가겠어요? 인생살이가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죠. 두 남녀가 만나서 영원히 그 로맨스와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으련마는 어디 그랬죠요? 그러니 이것도 좋다 나쁘다의 어떤 뜻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만났다 헤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좋을 호자가 결코 좋을 호자가 좋은 뜻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을 호자도 이름에 넣을 때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할 순자는 내천자, 내천자에 이 목항자입니다. 뒤에 목항. 그러니까 얼마나 순해야 되느냐? 냇가에다가 대가리를 쳐 박아서 모가지를 집어넣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에까지도 순종하다, 순하다 이 뜻 아니에요? 그 글자가 품고 있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냇가에 가서 대가리를 갖다 쳐박아서 모가지 갖다 확 집어넣어서 목이 잠겨도 순종해라. 그래야 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 얼마나 이거 어찌 보면 치욕적인 글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물속에다가 대가리 쳐박아서 그것도 모가지까지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때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아주 치욕적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할 순자라고 그냥 순하게 커라 그냥 뜻이 전하는 그 순한 것만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의 이름 또 남성들의 이름에도 순자가 들어갑니다. 순구, 순요 많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마다가 계절의 곡절에 의해서 꺾이는 구비에 얼마나 많은 굴욕적이고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느냐를 생각하면 이거 순할 숫자 이거 이름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천변에 목항자 모가지를 갖다 물에다 집어 넣어도 순종해라. 뭐예요? 매우 굴욕적이고 참 사람으로서는 인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삼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 영자입니다. 영화 영자. 물론 영화스럽다. 번성한다. 그 영화 영자는 불화변 두 개가 지붕마루 위에 지붕 위에 불 두 개를 다 켜놨으니 남들에게 얼마나 집 위에다가 말하는 횃불 두 개 달아놨으니 얼마나 남들에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항구적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항상 불을 옷을 머리에 우리 집 위에 두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것이 밤에야 불이 보이겠지만 낮에도 불이 보이겠어요? 자연적인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 구경꾼들은 밤에 허나면 와서 구경하겠지만 낮에는 다 돌아가겠죠. 그럼 뭐예요? 한때의 부귀와 영화를 말하는 거죠. 한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때때마다마다에 이루어지고 또 소멸해 가는 것인데 한때의 부귀영화, 잠깐의 남에게 내세움,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잠깐의 시간이 불은 타면 또 꺼져야 되잖아요. 네. 불이라는 것이 뭐 맨날 며칠 그렇게 타나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든 둘이 되었든 아니면 셋이 되었든 무리가 되었든 타고 나면 재뿐이 없습니다. 타고 나면 훌라당 타고 나면 재뿐이 없잖아요. 재조차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흔적없이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면은 영화 영자의 영화는 지속성이 없고 잠깐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지금 우리가 이제 화무 11호에 말을 해요. 아무리 이쁜 꽃도 열을 피울 꽃 없다 이런 얘기 있듯이 불꽃이 얼마나 가겠어요. 꽃들도 그런데. 그래서 영화 영자도 이름에 좀 쓰면 불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요거 참 재밌는 거 있죠.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는 염소 양자를 뒤집어도 염소가 2마리, 똑바로 써도 염소가 2마리입니다. 즉 염소 양자를 정자로 써서 똑바로 써도 염소 양자, 또 거꾸로 써도 염소 양자. 그래서 염소 2마리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 염소 2마리. 염소 2마리가 붙어 있는 그림이 나는 그 염소를 살 때에 한 마리인 줄 알고 사왔는데 이거 보니까 염소가 2마리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내가 오늘 재수 있는 날이네. 복 받은 날이네. 그리고 그 염소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름다운 것이 내가 감성에 의해서 어떤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정상적인 감성이라면 모르는데 내가 저 염소를 바라다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염소가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2마리 양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그날 재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를 아름답게 본다는 뜻인데 이것도 좀 얼마나 잔인한 글자입니까? 저는 그냥 있는 대로만 한번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닌 얘기 하고 아니고. 아름다운 밑자는 그렇잖아요. 염소가 앞대가리도 염소 1마리, 뒷공무니도 뒤집어 염소 대가리 1마리, 염소가 2마리. 얼마나 참 내 목구멍이 넘어갈 걸 생각하니까 저걸 잡아먹어서 내 목구멍에 넘어갈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목구멍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양이 2마리의 양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 이미지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의 풍광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염소를 바라보는 마음은 잔인한 마음입니다. 잔인함 속에서 내 목구멍에 2마리 염소가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이쁘게, 잠시 이쁘게 볼 뿐이지 실상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 잔인한 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보자. 또 시간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